안녕하십니까. 안세윤의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151강은요 특강인데 이 회계세무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의 회계세무사의 직업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한번 약간 요약해봄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구하고 또 이렇구나라고 알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서로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업무의 특성 10가지를 한번 쭉 제가 찍어봤고요. 이거 말고는 더 많은데 제가 그냥 대충 생각나는데 적은 겁니다. 이 정도면 극한 직업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새 3월 초순부터는 거의 회계사들의 회계감사에 집중해서 이제 거의 초죽음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50시간이 당연히 모자르고요. 거기다 표준감사 시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은 정상적인 직업 상태, 직무 상태가 아니고 극한 상태로서 가끔가다 우리끼리 농담으로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냐, 죽는 거 아니냐, 병든 거 이런 식의 말이 막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이 12월 말 결산 부분이 95% 이상인 한국의 현실에서 거의 모든 감사가 2월, 3월에 집중이 되죠. 1월에는 겨우 회사가 아무리 ERP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결산이라는 것은 나오자마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경영진의 판단, 실무자의 판단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또 수정분계상이 굉장히 많고요. 또 12월 말 기준으로 이 컷업을 하면서 기간 기속을 언제 할 것이냐, 또 재고, 또 실사 이런 것도 하다 보면 그 회사가 준비할 시간도 한 달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초에 숫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회계감사 시작되는데 한 회사당 닷새 내지 일주일에 한다 하더라도 그 1인당 그 기간에 섭렵해야 할 회계감사 숫자가 대부분 한 7, 8개씩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주를 친다 하더라도 2월, 3월 다 꼬박 걸리고 그러면서 보고서 써야 되고 또 보고서 쓰면서 감사 의견을 주는데 상대방하고 의견이 틀리면 또 그걸 굉장히 조정해야 되고 또 굉장히 극렬한 논쟁을 벌이고 또 안 되면 회계기준원이나 다른 기관한테 묻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다 적정 의견이 99% 나오는 것도 사실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위험한 일이고 또 99% 적정이라는 얘기는 99% 해답이 맞다는 얘기인데 어떤 시험에서 모든 기업이 99점이라는 게 이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7, 80점에는 만족하고 살았는데 99점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건 아주 쉬운 문제일 때라 그렇지 웬만한 문제가 나오면 몇 개씩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99% 적정의견이라는 것은 정말 이 회계사들의 극한 상태를 말해주는 바로 위험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비적정 비율을 한 5, 6% 하면 또 회사가 극단적으로 반발하고 이런 직업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쭉 제가 몇 가지 쟁점을 봅시다. 먼저 이 직업이 놀이는 아니고 숨바꼭질 하는 형태와 같은 직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감사라는 것은 감시와 조사의 합성어인데 전체 기업, 전체에 대해서 대상이 된다. 이거 비게 되는 가장 조사를 하는 직업이 경찰하고 검찰인데 이분들은 터진 사건의 쟁점 위주로 이렇게 사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조건 전체 기업의 전체 기간에 대해서 전체 숫자를 일단 무조건 의심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숨바꼭질을 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회사들은 스스로 피감국의 스스로는 우리 회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자마자 만나서 악수하면 볼 거 없는데 빨리 해주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지 아주 자세히 잘 봐서 문제를 파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도 회사의 95%는 건전하고 문제없는 기업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제를 잘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회계사들은 이 문제가 있던 문제가 없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모두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중에서 이제 5% 정도의 불량 기업이 항상 숨어 있습니다. 이것도 숨어 있는 것이지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건 터뜨려서 CCTV에 찍힌 것도 없어요. 무조건 숨어 있는 상태에서 모두가 이제 이거를 검토하지 못하면 속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에 공익 피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다른 직업은 어떻습니까? 의사들은 환자가 살려달라 하고 몸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층 촬영이니 이런 거 통해서 또 소송에 걸리면은 변호사한테 이겨달라고
온갖 걸 다 알려주고 뭐 이렇게 완전히 공개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들은 다 숨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되는 상황과 숨기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결국 숨바꼭질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숨바꼭질에서 결국 살아남아야 회계감사인은 공익피해도 막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전체 의심을 해야 돼요. 감사 기준의 우리 회계감사 기준의 지초 문장이 회계감사인은 의구심을 가져라. 이렇게 딱 처음부터 써 있어요. 의심해라 이런 얘기인데 타인을 의심하는 직업이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느낌이 드는 직업은 아니죠. 굉장히 나도 비감해서 한때 회계사 생활 중에 한 5, 6년 이상을 이제 회계세무 출판사를 내가 직접 써가지고 조회정보, 안건조회정보를 운영해서 지금 이게 이제 그건데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의심하는 직업이라기 때문에 이게 자존감에 대해서 붕괴 상태에 때때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도 나름대로 창의적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일 자체가 창의적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전체를 모두 의심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직업은 그래도 사건이나 부분, 혐의점만 의심하면 된다. 우리가 전체 모두 의심해야 한다는 것, 전 직원, 전 기관, 전체 기업 이거 다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심하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이제 항상 비감한 느낌이 들 때가 있게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항상 입회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계자료 데이터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고객 회사 내부의 비밀 자료, 비밀 정보, 비밀 번호까지 어떤 데 부여받아가지고 전수조사하기도 하고 또 방문, 상주, 출장, 해외 출장, 국내 출장하면서 현장 검토, 분석, 측정, 판단을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 현장 입회에서의 초동 감사 검사가 90% 이상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가끔가다 거대 회계 분식 나오는 큰 회계법인에서는 이제 이 현장에 나간 초동 회계사들의 말을 잘 안 듣고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본 것도 못 본 척하고 하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이나 옛날 대우그룹 또 최근에 삼성은 뭡니까? 삼성이라는 초거대 집단이 개입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집중이 된다. 회사 전임 직원이 1년간 업무를 다음 2, 3월에 5일 내 완전 파악해야 되고 또 전체 회사의 95% 이상이 12월 말 범위이기 때문에 2, 4월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직업입니다. 그 1년치의 농사를 2, 3월 2달 내지 3달에 거쳐서 끝내야 돼요. 물론 회계감사가 전체 회계사들의 매출액의 한 30%니까 나머지 이제 슬로우 시즌 때는 뭔가를 해서 회계와 세무의 재무의 용역이 필요한 일을 뭔가를 해서 파헤치고 해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우리의 본업인 주업인 회계감사는 이때 집중되는 게 이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진짜 초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것이죠. 또 샘플로 전체를 추정 파악해야 한다 이런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이 심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 50시간이고 휴진 시간을 족쇄가 채워지기 때문에 이 탄력근 문제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직업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저는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썼는데 대부분 기업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98% 이상의 적정 의견 비율이 나가고 있는데 이때 이 적정 의견 속에서 검증이 실패되면 이제 거대한 공익 피해가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5% 이하의 문제아들, 극단치들, 혐의 분식회계, 공급유형 이런 회사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 이거를 발견하는데 5%를 여기저기 있다고 신고하면 좋겠지만 다 자기는 정상이다라고 말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가 1 내지 5%의 나쁜 기업에 해당이 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전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선량한 전체 95% 기업은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제대로 했는데 왜 와서 날 의심해?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이제 진퇴양난의 구멍이다. 그래서 이런 5% 이하의 문제에 대해서 또 발견하면 회사가 극단적으로 반발하고 해서 이게 적정 의견을 주던 비적정 의견을 주던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잡든 간에 그냥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히 조심해야 되는 직업이 회계감사인 직업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 위험하니까 입증을 잘해야 되는데 입증이 또 난점이 있어요. 어떤 난점이 있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100억짜리 자산이고 100조 원의 자산, 삼성그룹 같은데 이런데
이제 10,000배인데 10,000배 차이인데 10,000배에서 모두 감사의견은 한 장이에요. 접종의견, 비접종의견 한 장에 다 표시가 되고 또 4장의 재무제표 동일해요. 10,000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다. 이건 좀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감사조서 같은 게 또 온라인 조서에서 쓰기 때문에 입증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물리적, 가시적으로 입증 수단이 없어요. 병원은, 의사는 병원이란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혐의 측정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고, 치료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도 법원이라는 검찰청하고 법원이라는 곳에 출입을 하고, 또 거기서 이만큼의 이 진술 조서 같은 거, 또 소송 조서를 만들어내고 해서 이제 두께가 커지고, 또 삼성 사건 같은 경우는 뭐 트럭으로 한 대가 되고,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있고, 또 의식주에서도 밥이 많고 짓고 다 보이고, 옷도 겨울옷은 분량이 커서 비싸고 다 크고, 건축사들도 건물이 이제 높은 빌딩은 더 높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20층은 1층에 비해서 20배로 보이는 거니까 20배라고 말하고 20배 값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게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너 뭐 했지? 나중에 이게 뭐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참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우리의 보고서를 읽어보는 사람은 불특정된 다수다. 이게 참 어려워요. 보통의 계약은 너와 나 3자간 딱 누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회계감사는 바로 피감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불특정 다수인 이 공익보고 사명을 띠는 것이죠. 불특정 다수의 관계자가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재산 손실 예방해 줘야 되고 그러다가도 잘 안 되면 공익 집단 소송에 시달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투자자 모두를 보호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거 전혀 현재는 아무 관련이 없는 미래의 투자자가 갑자기 가서 옛날로 보고서 잘못 썼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투자자가 소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자, 이용자들의 다수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것이 또 이제 문제예요. 그게 바로 이제 수급부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재무제목 이용자, 투자자, 채권자 등이 다 이용을 열심히 잘 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감사인 보수에 지불하지 않는다. 무려 이 무임승차 상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국가 재정으로 하거나 아니면 공공재니까 국가 공익으로 어떻게 정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사유자율제에 맡기고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피감회사 대가를 지급하니까 가불이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나는 뭐 95%와 공사 잘 했는데 내가 왜 보수를 지급할까? 제 의심하는 사람들, 우리 회사의 재무정보를 보고 싶은 사람이 와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들은 이제 바로 우리 한 회계사들이 하나의 보고서로서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의 이 관계자를 대신해서 보는 걸 이 사람들이 다 가서 수백만 명이 가서 보면 그 회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1년 내내 그거 보여주다 시간이 다 버리니까 우리가 한 큐로 가서 보여주고 대신해서 매를 맞거나 아니면 방어해주거나 잘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회계감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피감회사 대가 지급하면서 실익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염가나 깎기 성행을 하고 또 회계사들은 여러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덤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긴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 부동의 이 상황에서 철저한 가불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갑은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외관법에다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회계감사에는 늘 제안서를 쓰고 전자입찰 시달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경쟁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갑은 이제 대부분의 투명 공시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회계 정보가 낱낱이 공개돼 가지고 경쟁자나 이해관계자나 이런 사람한테 공개되면 경쟁에도 아무래도 저해가 되고 문제가 되고 해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내 특정인이나 특정 부서나 특정 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회사 정보 차단하기 목적으로 강제로 감사받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사실 외관법을 만들었는데 오죽하면 외관법을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밥 먹는 거는 밥을 먹어야 한다 그런 법이 없어요.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아프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치료하면 되지 아프면 강제로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외관법을 강제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외관감사를 받지 인구가 극히 적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면 개편을 하긴 했는데 상장사에 한해서 6년 플러스 3년의 주기적 지정제를 했는데 이름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상장 감사 등록제가 도입이 되면서 2019년, 2020년부터는
전체 회계사의 50%를 상장감사 시장에서 축출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뭐 수직 피라미드형 구조가 아니라고 해서 이제 그 축출을 하는 건데, 사실 수직 피라미드형으로 노예에 의해서 피라미드를 구축하는 것은 이집트 시대, 2000년, 3000년 시대의 얘기고, 지금 같은 시대에 애플, 구글, 아마존이 행행하는 이런 그 분권화된 시대에는 사실 수직 피라미드가 품질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수평적으로 자율적으로 잘 하는 것이 더 품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 우리 금융감독 규정은 이 감사인 중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데는 50% 이상의 회계사들을 그 상장감사인에서 그냥 추출한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세회계법인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앙 통제를 하는 것이 품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우리는 감사인 등록제에 들어가지 않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복 감독이 심하다. 우리 회계사를 둘러싸고 있는 상위 감독 기관에 금융위, 금감원, 국항공회 등이 아주 타이트한 감리, 재감사 등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내용에 대해서 회계법인에 대해서 완전한 감리, 조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리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 어떻게 보면 뭐 감리를 잘 방어하면 그것이 또 완벽한 감사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때때로는 이제 형식 논리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그렇게 비례관계를 좋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석권 행사하기 때문에 상장감사인은 또 등록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피라미드형만 좋은 법인을 보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감독을 하는 쪽에는 이런 공식적 감독 기구 말고도 고객, 투자자, 공익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경찰, 검찰, 법원이 개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징계 불복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공익에 대한 집단 민원소송이 있으면 집단 소송에 따른 민원소송이 대행된다. 그래서 이제 모든 회계사와 회계법인은 언제나 징계나 불법에 그 양사다리 위에 양날 이 담장 위에서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제 공익 피해를 일으키고 저쪽으로 떨어지면 또 징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양날의 칼 위에 서 있다라는 거로 우리가 이것이 이 정도가 되면 상당히 그 직업자들의 고유 특성으로 볼 때도 극한 직업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강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쪽을 이해해 달라. 그래서 이 회계감사가 원활하게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과 그 실무자들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런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이었습니다.